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뮤링의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과 호주 대표팀 간의 2023 AFC 아시안컵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호주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25위 자리에 위치한 23위 우리 대표팀과 순위 자체는 비슷한 팀이긴 하지만 현재 호주 대표팀 선수단은 대부분 잉글랜드 2, 3부 리그, 독일 2부 리그, 스코틀랜드 리그, 벨기에 리그와 호주 자국 리그 등으로 구성되어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고,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우리 대표팀과의 객관적인 시장가치 차이가 무려 5배 가까이 나는 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전력 자체는 우리 대표팀이 거의 압도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호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현재까지 4경기 동안 단 1실점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준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120분 혈투를 펼치는 등 체력적인 소모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윌겐 클린스만 감독은 조현우 골키퍼, 김민재, 박용우, 황인범, 손흥민, 조규성, 황희찬, 이강인, 김영건, 설영우, 김태한 선수까지 그동안 부상 문제로 인해 이번 아시안컵에서 단 한 번도 선발 출전하지 못했던 황희찬 선수가 마침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돌아왔고,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내세웠던 3백 시스템이 아닌 4백 시스템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기존의 윌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4-2-3-1 포메이션의 풀주전 라인업이 오늘 경기에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표팀에서는 잭슨 어바인, 키아노 바커스, 해리 사우터, 마틴 보일 등 핵심적인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우리 대표팀을 상대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역시 가지고 있는 전력의 차이가 워낙 큰 만큼 기본적으로 볼을 소유하고 플레이를 펼쳤고, 호주 대표팀은 거의 내려앉아서 역습 위주의 전략을 펼치는 전형적인 강팀과 약팀의 경기 양상이 진행이 되었고, 호주 대표팀이 딱히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해오지도 않으면서 전반전 볼륨률 수치가 무려 7대3을 넘어갈 정도로 우리 대표팀에게 완전히 압도적인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호주 대표팀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 대표팀의 간판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볼을 끊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수차례 펼쳤고, 이강인 선수로부터 수차례 좋은 공격 전개가 나오면서 확실히 볼을 가지고 플레이할 때는 우리 대표팀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의 박스 근처까지는 쉽게 접근을 했으나 호주 대표팀의 뛰어난 수비 조직력으로 인해 박스 안에서 찬스를 잡지는 못했고, 슈팅 찬스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대표팀은 마침내 30분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킬패스로부터 나온 서룡우 선수의 어시스트에 이은 황희찬 선수의 득점이 터졌지만 이것이 아쉽게도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득점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표팀은 상당히 위협적인 역습을 몇 차례 보여주면서 우리 대표팀이 거의 실점할 뻔하는 상황도 나왔지만 호주 대표팀의 미드필더 메카프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결국 42분 에킨스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크레이 구딘 선수에게 왼발 발리 슈팅으로 실점을 허용했고, 사실상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도 전반전 슈팅 숫자 0개라는 레전드 기록과 함께 0대1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되자 우리 대표팀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호주 대표팀을 완전히 몰아세운 채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리는 사우디와의 경기 막판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경기 흐름이 넘어왔는데, 호주 대표팀은 우리 대표팀의 결정적인 컵백 크로스를 계속해서 클리어링 해내면서 굉장히 좋은 수비 집중력과 조직력을 보여줬고, 이강인 선수의 유효슈팅을 통해 처음으로 유효슈팅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라이언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표팀은 득점을 터뜨린 구딘 선수로부터 마틴 보일 선수의 2차례 슈팅 찬스가 나왔는데 이것을 조현우 골키퍼가 정말 미친 세이브를 펼치면서 우리 대표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도 후반 막판까지 0대1의 스코어가 유지되면서 거의 패배 직전 상황까지 몰렸지만 95분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극적으로 PK 찬스를 얻어냈고, 황희찬 선수가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난 사우디와의 경기에 이어 다시 한번 극적으로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연장전 손흥민 선수가 정말 미쳐버린 프리킥으로 득점을 터뜨렸고, 우리 대표팀은 정말 극적인 승부를 2경기 연속으로 연출해내면서 극적으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과 호주 대표팀 간의 아시안컵 경기에 대한 아시아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호주가 이기고 있는 이유는 바커스와 어바인이 한국 미드필더들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역전을 꾀하려면 미드필더를 건너뛰며 더 빠르게 전진해야 한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한 전반전 통계다. 호주는 많은 볼 소유권을 얻지 못하지만 거의 항상 위협적이며 한국은 전방에서 매우 평범해 보인다. 바커스, 구딘, 에킨스는 지금까지 매우 잘 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경기 후반에 항상 위협적인 팀이었고 호주는 이 리드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한국은 수비에서 부정확한 패스, 망설임이 있었고 수비 전체가 물러나서 구딘이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호주의 백라인은 와이드한 지역에서 매우 취약해 보인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한국이 최고의 축구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호주는 잃을 것이 없는 것처럼 플레이하고 한국은 지고 싶지 않은 것처럼 플레이하고 있다. 29.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호주는 슈팅 6개, 율스팅 2개, 70% 점유율의 한국은 슈팅 0개다. 호주는 무슨 인생 걸고 수비하네. 내가 볼 때 한국은 한 골만 넣으면 된다. 한국은 후반 80분까지 호주의 수비를 뚫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차례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중 일부는 매우 위협적이었다. 한국이 호주의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호주가 계속 리드하고 있다. 물론 공은 거의 한국이 가지고 있다. 호주가 한국을 이기면 결승 진출이 확실하다. 다음 라운드는 요르단이다. 호주는 최대 3겹으로 벽을 쌓고 있다. 한국 선수 1명이 호주 2-3명에게 갇힌다. 한국 대 호주는 데자뷰 같은 느낌이다. 한국은 또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고 경기가 승부차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미친 골, 미친 프리킥, 손흥민의 정말 충격적인 골이다. 등등 많은 축구 팬들이 우리 대표팀의 오늘 좋지 못했던 경기력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들을 보였고 호주 대표팀의 뛰어난 수비 조직력에 대해 많은 팬들이 칭찬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표팀 선수들 대단한 집념입니다. 2경기 연속으로 거의 패배의 수렁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 경기를 뒤집는 드라마 같은 경기를 또다시 펼쳤는데요. 비록 오늘 경기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긴 했지만 거의 패배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뒤집고 있다는 것은 선수들의 투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이러한 투지가 있는 팀이라면 충분히 우리 대표팀이 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